우리는 최근에 친숙한 문구를 자주 듣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갇힌 것 같아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뿐이에요. 함께 살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겉보기에 무해한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나는 사랑에 빠졌어. 또는 나는 진심으로 친구야. 처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신경 써주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그것은 삶에 대한 인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0년간의 노인 케어 경험을 소개합니다. 직감으로 조언한 김미경은 컨설팅 분야의 실제 사례를 공유합니다. 같이 이야기해요. 저는 30년 동안 컨설팅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노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많은 노인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께 말씀드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 당시 그 말은 실제로 무슨 뜻이었을까요?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해야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돌봄을 받는 동안 휴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혼 생활은 어때요? 지난주 67세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당신은 6개월 전 회의에서 우리를 만났죠. 방금 만난 73세 노인과의 새로운 인연. 그녀는 그 관계를 시작했고 이제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고 있으며 이는 저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경우는 아닙니다.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저는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은 10명이 여성 중 1명은 남자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고 그중 8명은 똑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컨설팅 분야에서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들이 여성을 찾는 데에는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자세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노년을 보호하세요. 이 영상은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켜주시면 귀중한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엄마, 이모, 가족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 뒤에 실제로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이제 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69세의 박순자 씨입니다. 그녀는 저의 이모는 78세인데 2년 전에 교회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시드라는 남자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매우 정중했습니다. 결혼식 후에는 언제나 티파티가 열립니다. 맛있는 식사를 즐겨보세요. 특히 건강했을 때는 그랬죠. 나는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녀는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을 하고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녀는 항상 건강해요. 저는 이 작업을 일주일에 최소 3번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는 하이킹을 갈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겨우 2주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이 아팠어요. 그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루 24시간 간호사로 일해야 했습니다. 나는 종종 밤에 깨어나 그에게 물을 주곤 한다. 약을 주고 혼자 화장실에 가세요.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모는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척추 및 전립선 협착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만이에요. 이 사실은 숨겨져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아이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가 한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괜찮다고 하더군요. 마치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것 같았어요. 너무 편안했거든요. 준자의 날, 오전 3시에 욕실을 바꿨어요. 오전 7시와 10시에 약을 주세요.
병원에서 점심시간, 오후 내내 죽을 끓이고 찜질도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즐겨보세요. 작업은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화입니다. 저는 잠깐 쇼핑을 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당신이 화가 나더라도 나는 떠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내 건강이 나빠졌어요. 이 사례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특징을 볼 때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상태의 심각성을 숨기거나 최소화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종종 그것의 정상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증상이 시작되거나 악화되면 첫째,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이상하지만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단순히 관심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집안일도 있죠. 많은 사람에게 충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사건의 주인공에 관한 것입니다. 3년 전 65세의 김영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노인복지관에서 71세의 박 씨를 만났다. 이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잘 돌보세요. 사람들은 제게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멈추다. 그는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말했다. 진공청소기를 가져가더라도요. 정말 깔끔하시네요. 박 선생님은 나에게 그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집안일을 잘하세요. 아내가 죽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잠시 혼자 살아보세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하세요. 그는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결혼했어요. 한 달 후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점차 불평이 심해졌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밥은 항상 갓 지은 밥이고 따뜻하게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3번 수프를 먹어야 합니다. 김치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삶아야 합니다. 옷은 손세탁해야 합니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하라고 했는데 이상한 것은 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습관이에요. 오전 6시는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는 소리치며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식사 후에도 그는 방 안에서 계속 비명을 질렀다. 저는 10시쯤에 신문을 읽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준비해야 해요. 모든 것이 똑같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일자리를 요청함. 그는 하루에 3번씩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으면 나를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옆에 앉았는데 먼지 한 점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게 있다면 다시 하라고 해주세요. 세탁과 마찬가지로 세탁기도 뒤집어서 세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고집이 세죠. 나중에 알고 보니 박 선생님도 그런 분이셨다. 그의 전처도 같은 이유로 그와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진실을 당신에게 숨겼어요. 그는 거짓말을 하며 자신이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조차도 그의 성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사람과 함께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새 엄마가 말했다. 저는 가장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다. 그들을 놀러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집안일이나 보시다시피 이런 유형의 남자들이죠.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집안일을 잘하든 깔끔하든 그들은 자랑할 것이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관리자가 되어 아내에게 집안일을 시킨다. 사실 그들은 아내를 노예로 만드는데 훨씬 더 능숙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행동을 당연하게 여긴다. 모든 것을 다시 포장하세요. 그러면 3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돌봄과 집안일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을 요구했습니다. 3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2년 전 63세의 임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은퇴한 교사들의 모임에서 70세의 최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최 씨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는 전직 교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멋지시네요. 그의 자녀들은 얼마나 성공했나요? 저는 그에게 제 아들은 의사이고 제 딸은 변호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는 그가 훌륭하지만 아직 미성숙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경험과 지혜로 그의 손주들도 잘할 것이다. 당신이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통 그렇게 해요. 첫 번째는 결혼식 일주일 후였습니다. 두 번째는 굉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예상치 못하게 큰 며느리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머니께서 교육 분야의 전문가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휴일만 봐도 알 수 있죠. 그가 처음에 그 말을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별거 아니에요. 명확한 시작점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당신을 만날 수 없어서 아쉽네요. 우리는 주말에 온 가족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밤낮으로 아이들과 함께 있어요. 저는 그들의 공부를 돕고 요리도 해주고 주말에는 방문도 합니다. 온 가족이 모이면 10명이 넘는 사람을 위한 식사를 준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식사 후와 설거지 후에는 모두가 도와야 합니다. 남은 음식을 치우고 나니 그날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나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자 최 씨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이 가족의 교육적 리더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아이들이다. 그들은 임숙 부인에게서 탈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육자이지만 그 노래의 가사가 여전히 심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가 끝난 후에도 조카를 볼 수 있어요. 학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어느 날 나는 감기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여전히 손주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보고 계십니까? 라는 문구. 바로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씨의 전처입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요구를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통제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는 지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게 다이고 결혼 후에는 자녀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신부의 책임입니다. 어쨌든 아내가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이런 행동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자의 역할에서 합리적인 발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포장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재정 통제입니다. 실제 상황.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을 살펴보겠습니다. 3년째 병원에 입원 중인 66세 최영선 할머니입니다. 강모 씨는 72세이며 이전 아파트 미팅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강모, 재원과 협력했다. 그는 멋진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걱정하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해줘.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약속했지만 알고 보니 그는 단지 디자이너 가방을 사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돈을 주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때도 비싼 품목만 선택한다. 골라달라고 하시고 사주시고 관대해 보이세요. 강모 씨는 자신의 편안함에 대해 자랑한다. 그는 공무원이었고 연금은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월 700만 원 이상 주식 거래를 통해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에 대해 주저없이 이야기한다. 지금의 아파트도 똑같아요. 그는 작은 집에서 산다면 그럴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집을 팔고 강남으로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제 집은 32평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40년 넘게 살았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나는 사업을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저는 강모 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지 일주일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내 통장과 도장을 보관했습니다. 재정은 그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는데 그는 화를 냈어요. 그는 소리쳤다. 나는 당신의 남편인데 그게 무슨 태도야? 그날부터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지출을 추적하세요.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영수증을 요구하더라고요. 무엇이든 구매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용실에도 서비스 요금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는 나를 막았어요.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주머니에 10만 원을 넣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썼다. 내 딸을 포함해서 당신에게 보고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그는 내 집을 팔아서 번 돈 4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2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잃어버렸어요. 나머지 2억 명은 어디에 있을까? 그는 전부 다 썼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그것을 다 사용했어요. 저는 연금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한 달에 2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당신이 전에 내게 사준 모든 것들. 사실 제 돈으로요. 제가 가장 아픈 건 그의 아이들이에요. 그들은 알지만 여전히 무시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에게 맡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심지어 계모의 재산을 이용해 아버지를 돕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바닥을 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인처럼 대우받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접시를 깨뜨리면 꾸중을 듣게 됩니다. 제가 저축한 돈으로 샀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그러실 뿐이잖아요. 그런 남자는 종종 매우 교활하다. 영화 속 남자 주인공처럼 부유하고 재정적으로 독립한 척 해보세요. 그들은 여성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여성이 통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그들의 집으로 이사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바로 이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그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조종하는 좀 더 미묘한 방법입니다. 내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 결말을 말해드릴게요. 그 여성은 올해 70세인 장미자 씨입니다. 4년 전 그녀는 대학의 졸업반 수업에서 당시 76세였던 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는 그녀가 알던 남자들과는 외모와 행동 모두 달랐습니다. 그는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달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작은 일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똑똑하고 아름답군요. 그녀는 그런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간단히 말해서 윤 씨는 자신을 문화감정가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수린입니다. 저는 평생 색채와 그림 그리기에 관여해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미자 씨는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그녀가 아름다움에 대해 마음을 열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함께 갤러리와 콘서트에 간다. 그는 매일 밤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며 자신의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그 관계는 그녀를 깊이 감동시켰고 그녀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70세의 로맨스가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녀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았지만 그건 단지 표면적인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윤 씨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는 그녀와의 오랜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친구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일을 그녀에게 돌렸고 그녀가 친구에게 전화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있을 때만 전화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미자의 사회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재치를 이용해 그녀를 미묘하게 조종한다. 매일 아침 그는 그녀에게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주제를 받아쓰게 한 다음 그녀가 쓴 내용에 감정을 가장했다. 그는 끊임없이 종교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녀가 신을 믿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TV쇼를 가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쇼는 설교로 대체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옷을 선택할 때조차 그는 개입하여 그녀의 옷차림을 말도 안 되게 예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함께 지낼수록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윤 씨의 일상생활은 예술로 표현되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특별해 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는 그녀가 자신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녀가 반대할 때마다 그는 당신은 너무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라고 비난했다. 당신은 여자니까 조용히 있어야 해요. 나중에 그녀는 그가 전혀 예술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읽어주던 내용은 모두 인터넷에서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튜브에서 연설을 암기한 후 전문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의 전처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전에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시동아리에 속해 있고 예술을 좋아하고 색깔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그녀를 조종하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런 유형의 남자들은 처음에는 매우 지적이고 예의 바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해쳤습니다. 지식은 무기가 되고 미묘함은 가면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공통점은 5가지입니다. 첫째, 나이든 남자들은 여성을 찾습니다. 반드시 사랑이나 동반자 관계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간병인, 청소부, 재정적 지원자, 가사도우미, 그들에게는 필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건강한 척하고 부유하고 지식이 풍부한 척합니다. 그들은 환상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로, 아이들은 종종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엄마가 배우자를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남자는 어머니를 문제 해결 도구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작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니라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 때입니다. 오늘날 많은 노년 여성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버클럽에 가입하고 춤을 배우고 체스를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고 자선 활동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고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감과 힘을 발산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년 여성의 우울증 발병률은 재혼한 여성보다 훨씬 낮습니다. 혼자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센터나 노인대학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둘째, 스포츠와 취미 동아리를 통해 친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많은 친구들이 가족보다 더 가깝습니다. 세 번째, 계절적 일자리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여 소액의 수입원을 만드세요. 네 번째, 건강을 잘 관리하세요. 건강은 자유의 기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상에는 행복하고 자신감 있고 자랑스러운 여성이 정말 많습니다. 당신도 어느 나이에서든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삶에서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또 봐요.